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진행 현황 자료를 받아서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약 4명 중 한 분이 폐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4명 중 1명 이상입니다. 이에 해법 마련을 위해서 당국이 적극 나서도록 우리 국회 교육위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환기 설비 설치 및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선량 PCT 검사와 그리고 올해 11월 교육부에서 이 중간 현황이 첫 공식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공식 집계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서도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그리고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급식 종사자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약 38배의 수치가 이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당국의 해법은 여전히 더디고 그리고 불명확하기만 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비 환기 설비가 기준 미달 여부에 대해 아직도 점검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환기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서울, 강남, 충북, 광주교육청으로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편성 항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환기 설비 개선은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완료하기까지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중장기적 방안입니다. 그 기간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될 급식 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기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소관부처인데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급식 종사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 또한 이를 지원하고 감시할 국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본부장님과 송경숙 조리분과장님의 현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정경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급식실의 열악함을 넘어 지금 죽음의 급식실이 되어버린 이 열악함을 오늘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노동자 산재 그리고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그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온몸으로 국가와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PET-CT 촬영이 시작되면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지난 9월 기준 79건의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이 이루어졌고 이 중 50건이 산재로 인정받았으며 5명이 산재 인정받고 폐암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PET-CT 촬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폐암 발생률이 우려했던 대로 너무 많은 이상 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폐암 확진된 산재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학교 급식실 현장은 폐암과 높은 압축 노동 강도로 퇴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 충원이 안 되니 남은 사람들의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지고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무상급식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세계적인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은 왜 외면하고 있는지 정말 교육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을 완화하라고 아프면 쉴 수 있게 전담 대체 인력 제도를 마련하라고 외친 게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교육당국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개선의 의지 없이 책임을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지금의 이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심각한 결과에도 교육당국은 어떤 개선을 해야 할지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공공부문 공교육인 학교 현장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육청 환기시설 개선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서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경남교육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뿐 대다수 교육청들은 개선에 대해 계획조차 없고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체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에 4개 교육청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은 학교 수가 2,000개가 넘는데 내년에 딱 2곳만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그 기간 동안 일하지를 말아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부마저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경남교육청의 시범 운영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환기시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시 노동부의 입만 쳐다보며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3자 특별협의체를 만들어서 폐 건강검진 정례와 환기시설 개선 등 및 예산 마련, 인력 충원을 통한 산재 예방 등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급식실이 아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급식조리분과장 손경숙입니다. 먼저 급식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급식 노동자 대상 저설량 PET-CT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중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 중 1%가 폐암 의심이며 30%가 이상 소견자, 즉 폐질환자입니다. 경기도의 검진 대상자가 13,000명이고 예산 때문에 가장 늦게 검진을 시작했고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상 1%라며 경기도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의심 환자는 130명이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산재는 타 시도의 4배가 많습니다. 급식 노동자에겐 지옥과 같은 현장이 급식실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도 임시 검진으로 급식 노동자가
전체가 아닌 일부 대상자만이 실시하고 있고 2차 검진 대상자라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검진을 못 받고 있습니다. 폐암에 죽어나가고 골병 들어가는 학교 급식실을 기피 직종이 되었습니다. 잦은 퇴사가 다반사고 신규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 노동자의 고강도 노동 완화를 위해 한기 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이외에는 당장 필요한 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타 공공기관에 비해 1인당 80인분가량 배치 기준인데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배치 기준은 2배가량 많은 120에서 150명 인분의 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 노동을 하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하루빨리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급식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